오늘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앞으로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목만 거창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어, 나 이제 주식 계좌 만들었고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 없나?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 손절가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있냐면은, 내가 주식을 사서 오를 것만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도 돈을 벌겠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내가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주식을 샀다고 할게요. 여기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않고 이 주가가 아래로 빠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 내가 예상하는 하락 구간, 거기를 이탈했을 때 요걸 파는 게 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쉬운 말로 마이너스 10%, 20%, 30%, 40%, 50%까지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라는 게 있고,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 만약에 이런 주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돈을 잃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잘 지키면서 주식을 사야 하는데, 나는 주식을 하면서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이너스 5%로,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5%를 손절 구간으로 잡고 이 내 주식이 마이너스 5.5가 돼버렸다, 그건 그냥 매도를 하세요. 예, 이건 초보자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이라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5%에서는 끊는 걸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난 3달 뒤에 이사 가야 하는데 잠깐 굴려봐,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패턴 사이클에 맞춰서 수익이나 뭐 손실 구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나 이거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50만원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은행 이자보다 좀 높은 금액을 벌어가고 싶다, 어느 정도 작은 수익률로 이제 만족하실 만한 분, 그리고 어, 이게 꼭 내가 돈을 빼야 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구간이라도 내가 뺄 수 있고 뺄 자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절가를 잡는 건데, 내가 손절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5%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아, 친구가 이 종목 괜찮다던데 한번 사볼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호기심만 갖고 이 종목을 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인근 서점에 가셔서 책도 많이 보시고, 어떤 책을 보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 그 저자들도 나름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중간에 이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 게 나한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또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또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서점에 있는 책들은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다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섹터, 뭐 이게 뭐 4차 산업 관련주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 관련 중에서도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종목과 섹터의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내가 종목을 지정하게 됐다고 하면은 이 종목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 어느 정도 HTS에서 기업 정보를 누르면 뭐 세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뭐 재무제표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트를 꼭 봐야 하나? 뭐 내 주변에 차트 안 보고 수익 보는 사람도 있던데, 예, 안 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수익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향후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트 속에 추세가 있는 거고요. 그 추세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의 앞으로 움직임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관련 내용도 뭐 유튜브에도 많지만 서점에 가시면 관련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나 이 종목 사도 괜찮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 기업 돈은 잘 벌고 있나? 자, HTS를 켜시면 기업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HTS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HTS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런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하루 거래량, 거래 대금, 호가창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은 내가 예상하는 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호가창이 얇은 경우에는 보합의 움직임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가창이 얇아서 금방 오를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죠. 반대로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주식을 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어. 그거 사도 되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거예요. 테마성 급등이면은 뭐 인맥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타 섹터별 뭐 자율주행이 간대, 뭐 인공지능이 간대, 뭐 반도체 관련주가 간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도 뭐 순환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성 급등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나리오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내가 알아요? 그럼 자신 있으면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인맥 관련주가 간대. 뭐 누구누구 관련주가 지금 핫하대. 이거 떡상 갈 거래.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 내가 이제 평소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자신 있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지. 모르고 샀는데 물렸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야 되나? 이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겁부터 난단 말이에요. 어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맥 관련주가 누구 인맥 관련주인지, 이 사람의 행보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하고요.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일회성인지 아니면은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단지 얘기만 나와서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 오른 건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급등이 나왔어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 누군가 이제 만진다 그러죠. 어떤 형님들이 요 종목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 종목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셈코가 있었고요. 최근에 SN텍이 있었습니다. 요런데 또 알 수 없는 문자. 이 종목 지금 얼마 밑에서 매수하세요. 급등 나옵니다. 뭐 지금 5,000원짜리인데 목표가 35,000원 이래버려. 35,000원? 5,000원짜리가 35,000원? 갈 수 있죠. 근데 내용이 없어. 그런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아, 나 이거 하다 보니까 화장품도 사고 싶고 자동차도 사고 싶고 반도체도 사고 싶고 바이오도 사고 싶고 미치겠네.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ETF를 사시면 됩니다. ETF를 샀는데 ETF 중에서도 지수상장 펀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코덱스 뭐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레버리지가 있고요. 레버리지 뭐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이런 것들은 요거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2배짜리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150 종목을 따라가는 ETF예요. 코스닥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사시면 된다. 예. 그리고 섹터별 구분이 있습니다. 나 바이오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 코덱스 아니더라도 이 ETF 종류를 보시면은 바이오가 있어요. 원자재 나 원유 사고 싶어. 원유 선물 같은 거 있습니다. 환율 미국 이제 달러 선물 이런 것들 사시면은 요거에 맞춰서 베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환율에 사고 싶어. 나 지금 은행 가서 달러 살까? 그러면 바보죠. 그쵸? 달러 사려면 또 수수료 들고 막 이제 달러 매수 환율하고 매도 환율하고 막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상장 펀드 중에 요 달러 선물 이런 거 코덱스 달러 선물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추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내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다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오픈 채팅방.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뭘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다룰 수 있는데, 저도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예,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여러분들 초보자 고수분들 다 이제 진입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을 공유하면서 좀 좋은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으니까요.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정도로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